네, 일단 시작할게요. 되게 오랜만에 접하는 이제 구글, 구글 애플인치 이벤트고, 어, 되게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저 이번 세션은 캠퍼스 개발 커뮤니티 활용하기 101. 여러분들 101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제 그거를 첫 번째 이제 접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시작하는 첫 번째 세션 할 때 101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외국 대학 같은 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저는 쿠팡에서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종찬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부제는 성공적인 첫 커리어를 위한 우리들만의 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얼마나 특별한 걸 얘기해 줄 건데 꽤 많은 자료를 제가 오늘 공유 저거 풀어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스피커 소개를 하면은요. 스피커 소개보다 아젠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할 거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걸 가지고 어떤 성장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 뭐 거의 한 10년이 되는데 1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는 학생 개발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얘기해 보고 싶고요. 제가 세션 설명에 썼던 것처럼 이제 졸업 이전에 기술적으로 갖추면 좋을 경험치들, 졸업 이전에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최대한 가장 많은 시간을 좀 7번에 할애를 하려고 해요. 아마 듣고 나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1번, 2번까지 빠르게 달릴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소개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쿠팡에서 시니어 엔지니어 일하고 있고요. 이전에 네이버에서 일했고 뭐 이거에 있는 이거를 그대 다 이거를 뭐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제가 키운 것들이 이제 학생 때 있었던 경험을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학생 때 빡세게 살아가지고 뭐첫 커리어를 그냥 나쁘지는 않게 시작했나?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 다르겠구나, 부족한 게 없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학적 평점이 2.7이고 뭐 증명 평점이 그리고 뭔지 몰라요. 증명 평점이 뭐고 학적 평점 뭔지 모르는데 어찌됐건 전 3.0이 넘지가 않아요. 학점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 사람도 사람이야 생각할 정도로 토익 점수 650, 딱 컴퓨터 학부 졸업하기 위한 커트라인만 넘은 것 뿐이고요. 토익 스피킹 이거 제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내부 리크루터가 추천해 주겠다고 제발 써달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 레벨 5가 안 넘어가지고 삼성전자 못 썼어요. 그러니까 막장이죠.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을 저는 못 맞추고 졸업을 좀 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리고 흔히 보면은 뭐 에브리타임 같은 거 보면은 뭐 졸업하기 전에 뭐 정규 처리 기능사는 요즘 초등학생들 따지 않습니까? 저것도 없고요. 산업 기사도 없고 정부 처리 기사도 없어요. 해외 어학연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갔다 올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까지가 이제 제 소개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학생 때 기본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는 누그러뜨리고 이제 첫 커리어를 잡은 거고 저런 것들 도전을 했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도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람인데 그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그 개발자들이 모여서 뭔가 시간을 보내는 거를 갔다 온 게 재수할 때 2011년도에 저 재수한 재수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안드로이드 그때 플레이스토어가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마켓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안드로이드 타겟 2.2 이런 버전으로 이클레어 버전으로 앱을 하나 냈는데 그게 의외로 다운로드 숫자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다운로드 숫자가 많이 10만 건인가 10만 건 바뀐 거 가지고 제가 한번 구글 코리아에 강제 초청을 가당해서 가봤는데 진짜 되게 멋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현업 개발자들도 많고 뭐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 박사 이런 사람도 막 와 있고 내가 여기 왜 있나 싶었었어요. 사실 그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뭔지 알아듣기도 힘든 그때는 그 당시 그랬지만 뭔가 지식을 나누고 그걸 막 받아 적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경험이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을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글 대학생 해커톤이라는 거를 이제 열었었어요. 거기에 그때가 제가 수능 결과가 막 나오고 대학교 합격 결과가 나왔던 상태 2012년 2월이네요. 그러니까 아직 입학을 안 했죠. 그때 제일 어렸었어요. 제일 어렸고 그때 해커톤이라는 어떤 개발자들의 액티비티라는 거를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박 3일 거의 2박 3일 아니었고 한 1박 2일 정도로 이제 밤을 새가지고 놀고 했는데 하고 발표도 하고 우리가 뭘 썼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셨던 지금은 이제 나연님의 상사이신 순천 부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러면 네가 이제 유일한 대학생이었는, 이게 제일 어린 대학생인데 너가 학교에 가서 너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커나가는 커뮤니티의 리더를 해볼 수 있겠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메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MBTI가 ENTJ거든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용기 있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GDG SSU 학생 커뮤니티 리딩을 시작했었어요. 저희 그 당시에 학교 학생 대학생 커뮤니티라는 게 GDG 시리즈로 뭐 연세대학교 시작했었고, 시립대학교 있었고, 아주대학교 있었고, 숭실대학교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들 거의 한 1년도 못 가가지고 다 이제 사라지고 GDG SSU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도 좋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그거의 후신이 저는 GDSC SSU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저거에 올인했었고, 저기에 같이 하게 되는 친구들도 되게 열망 있는 사람들로 뽑았었고,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좀 약간 목표를 했던 거는 우리가 학교라는 틀을 좀 벗어나서 성장을 해보자. 응?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목표가 있어서 지금 이 세션을 듣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작하신 챕터 리드 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었을 때 이거 남의 초상권이지만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때 학생인데 이제 구글 코리아 같은데 이벤트가 있어서 가가지고 뭐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도 듣고, 그리고 외국인 엔지니어로부터 이제 살면서 외국인 엔지니어 처음 봤었어요. 전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뭐 그때 그거 보면서 뭐 한국인이랑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다만 저분들의 어떤 기술 경험이나 이런 걸 알아들으려면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생각을 계속했어서 영어를 잘했었으면 저런 성적이 안 나왔을 텐데 좀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있을 때 많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어요. 그게 되게 즐거웠고 그때 그냥 마냥 즐거웠었어요. 그 외에 뭐 저렇게 가기도 했지만 이제 저희 나름 지하 1층에 그 약간 습기 가득한 곳에서 이제 동방도 어떻게 얻어가지고 사람들끼리 저기 꾸미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고,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카카오의 이프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 대본이라는 이벤트에서 저희 그 동아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네가 되게 재미있는 거 하는 애들이든 너 여기 와가지고 너희 학생들이지만 너희의 기술 경험을 전파해 줄 수 없겠냐 해가지고 맨 아래 왼쪽에 있는 저 사진 저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스 차리고 대학교 2, 3학년인데도 발표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역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제일 많은 인원수였는데 STDIO라고 해서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주니어 개발자를 노린 학생들이 이제 갖고 나갈 어떤 경험치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때 350명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저거보다 많은 사람, 단순히 학생으로만 뭉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저 아직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왔다. GDG SS를 해오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해오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많이 알게 됐냐면, 뭐 최신의 기술 트렌드, 그리고 도구 파악 같은 거 좀 했었었고요. 현업 개발자에게 듣는 좋은 개발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업 개발자들 경험을 할 때 다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요.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일 시작하고 그거를 최대한 딱 필요한 것만 알게 되는, 최적화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게 되게 유용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그렇게 여기 이거 내가 왜 넣었는가 싶지만, 이게 현업 개발자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세션 듣고 이런 게 되게 유용했었고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사실은 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거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다만 저게 트렌드라는 것, 키워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알고 집에 가서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이게 되게 유용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해서 현업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런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인싸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현재 같은 세대를 걸어가고 있는 개발자들이랑 교류를 하고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코드를 많이 쓰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하려면은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수로는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도 여기 뒤에 발표하시는 나연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길게 가고 지금까지도 코리아 스튜던트, 코리아 캠퍼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끼리도 힘을 많이 보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전거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성장을 이뤄냈느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 좋은 친구들이랑 이제 소프트 그 당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일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소프트 마에스트로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들어가서 뭐 밤도 같이 새고 최대한 좋은 코드를 짜보려고 하고 그리고 인턴십 같은 거 하면서 어 최대한 그런 나와 내가 인턴십을 안 하다 다른 사람 인턴십을 했다가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 실력이 좋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면서 좋은 기술 그리고 좋은 코드를 짜는 거를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배웠고 그런 것들 저희 뭐 우리 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테크 프로그램, 아까 말한 소프트 마에스트로라던가 요즘 부스트 캠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흔한 인턴, 그리고 저희 GDG 중에 많이 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코드랩 이벤트가 있어요. 코드랩 보면 되게 코드가 깔끔합니다. 아키텍처 되게 좋고요. 그런 것들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코드를 이제 짜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코드가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현업에 있는 트렌드와 트렌드랑 별개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아키텍처라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개발을 하거나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용적으로 사용된 베스트 프랙티스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뭐 테크 세션이나 뭐 발표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곳에서 알아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거구나. 그리고 안티 패턴이 뭔지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성장이 있었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좋은 코드가 뭔지, 내가 배워야 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뭔지, 피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았다면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큰 회사들의 큰 회사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IT로 유명한 회사나 혹은 괜찮은 스타트업에 인턴 경험을 했던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결국에 일을 하는 법에 대해서 감각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4학년 때 가서 어려워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일을 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과 공부는 별개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일을 잘하는 거 아니고 학창 시절에 일 열심히 했다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다가 좀 왔다가 학교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점이 마냥 좋다, 미리 경험을 했다, 학점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결국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면 일머리를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일어나는 아까 말한 베스트 프랙티스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현업에서 모든 것들이 다 트렌드를 따르고 모두가 다 새로운 것들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되게 좀 멀리 해야 되는데 커뮤니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라고 자랑을 하러 나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의 어떤 이름도 쌓고 명성도 쌓으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그거를 모든 회사가 다 쓰고 있고 그거를 모두 다 쓰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경험치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당장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그거를 가장 빨리 내 멤버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리소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최적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트렌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딱 목표로 해야 되는 어떤 적당한 트렌드와 그 적당한 트렌드를 이루는 뭐 펀더멘탈들, 아까 뒤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지식들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를 내가 배워야 되는 선상인지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회사 인턴십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회사 인턴십은 통상 그 회사 팀이 쓰고 있는 기술들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좀 그 다음으로는 제 생각에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구성원들이 좀 지향할 가치인데요. 이거 만약에 하다가 시간 하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끊거나 아니면 다 이거 세션만으로 그냥 공유를 할 테니까요. 학생들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커뮤니티 주제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술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예요. 중요한 게 인맥을 넓혀가고 아는 사람을 많게 하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 게 절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오기 이전에는 그게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군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는 이제 제 군대에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제가 밖에 나가니까는 저에게 해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발표는 되게 잘하고 새로운 거 많이 공유하는데 스타일은 개떡같이 한다. 이런 얘기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속사적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는 제 후배들과 제 친구들이 그런 뒷담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길 저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제 체리피킹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적인 성장을 고민하고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성장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볼 때 커뮤니티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응용 기술 실전 개발서 뭐 안드로이드, iOS, 뭐 웹, 그리고 MLDA 이런 거 다 좋은데 백엔드도 좋은데 학생 커뮤니티만큼 기본 기술 지식 다루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일주일에 뭐 세 타임 정도로 만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타임은 학교에서 배우는 CS 펀더멘탈을 우리끼리만의 방법으로 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방법으로 이제 리뷰를 한다던가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세션 형태의 지식을 진행하고 뭐 그거 듣는 것도 좋은데 많이 코드를 짜봐야 돼요. 막 세션 듣는 걸로는 사실은 내 손에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좋은 코드를 많이 짜려고 노력해보고 그런 좋은 코드들이 깃허브나 이제 뭐 코드랩 같은 자료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보세요. 그냥 세션만 듣지 말고요. 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거 저는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어느샌가 보니까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혹은 커뮤니티 리드를 맡으시는 분들이 몇 년째 똑같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학생 커뮤니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학생들은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되게 좀 약간 물이 잘 들어요. 근데 만약에 리더가 한 명으로, 리더가 한두 세 명으로 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가면은 결국에 그 리더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기술적인 철학에 대해서 쭉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는 환경도 비슷해지는 거고 몇 년 동안. 저는 그래서 커뮤니티가 뭐 고정된 사람으로 쭉 가는 것보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기술적으로도 키워내서 그 사람이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게 계속 성장시켜 커뮤니티가 사람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조금 알게 되면 거기에 리드를 맡긴다든가 해서 계속 후대를 만들어 나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더 좋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커뮤니티의 자생도 되게 중요한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 그거를 되게 잘 지켰다 생각을 하고 전 여전히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교에 있는 후배들을 잘 키워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키워내고 전 그거를 나름 20대의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여기서부터 빠르게 넘어가요. 졸업 이전에 CS 관련해서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네트워크 OS, DB.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외에 전공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책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챕터에 있는 이제 JVM의 메모리 관리, GC의 원리라든가 메모리 구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4학년에 들어와서 늦었다. 괜찮아요. 아래에 있는 한재현님의 인터뷰 퀘스천 4 비기너 저거 보시고 저걸로 기본적인 거 살펴보시고 저거에 관련된 키워드를 혼자 찾아서 보시면은 굳이 재수강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OOP가 절대 OOP의 전부가 아니에요. OOP를 배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제가 써드린 책들 있죠. 저것들을 다 읽으면은 저는 그게 객체지향 전부를 다 배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객체지향은 이제 아키텍처 혹은 이런 패턴이라고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 만약에 지금 1학년, 2학년 분들이 나중에 한 4학년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없지만 알고리즘 인터뷰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런 것들 준비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거를 미리 공부하고 싶다면은 저 책들 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저게 주니어의 기본 소양은 아닌데 만약에 주니어가 저것들을 다 읽고 들어갔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프로그램 솔빙, 우리가 코트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코트를 준비하는 방법은 파란 책 그리고 리트 코드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딴 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그 백준이 아니고 그 뭐죠? 그거 알고리즘 해결 전략 그거 흰색 책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종만북이라 얘기를 하는데 종만북은 필요 없어요. 종만북은 ACM, ICPC 같은 대회를 나가는 분들을 위한 거고 저는 리트 코드 미디엄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코딩 인터뷰 안 되면 파란 책에다 붙는 거 적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럼 거기서 어떤 순서대로 내가 코트를 준비해야 되느냐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게 돼요. 여러분들 막 DP나 이런 거 하시는데 DP 같은 거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위에 있는 것부터 다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DP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DP는 저것도 못 푸시는 분들이 DP를 풀 리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마 고개 끄덕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게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여기 지금 이 자료를 이제 링크를 하나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모두 봐오면서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마다 전공 지식이라든지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안드로이드 개발자이신 분들만 보는 내용 넘어가시고 이제 코딩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제가 메모해놨던 것들 그리고 이건 제가 빼놓을 건데 구글 엔지니어 인터뷰 보면서 코테 준비했던 거 이런 자료들을 링크로 여기에 풀어놨어요. 이거 가시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 안에. 그래가지고 뭐 각 네이버나 혹은 뭐 쿠팡 인터뷰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오는지 그대로 나올 거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정도 레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드렸어요. 첨부를 해놨어요. 이거는 공유를 닫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코딩 인터뷰 같은 데 들어가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볼 언어로 치트시트를 작성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바로 보면 자바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 보셔야 되고 JS 쓰는 분들, 스위프트 쓰는 분들은 그 레벨로 그 언어로 이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공유를 드렸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도전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구글의 썸머 오브 코드 되게 유명하고 이거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인데 한국은 참여자가 그렇게 엄청 많지 않더라고. 구글 코드잼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 쪽이 아니라 오픈소스 경진대회고 이 오픈소스 경진대회에 나오는 어떤 것들이 뭐 OS 레벨을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혹은 뭐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페이지 있으니까 가보시면 되게 다채롭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이거 같이 팀끼리 도전해서 이렇게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코드잼 유명하고 소프트마이스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할 만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인턴십 해본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학생들끼리 만든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가 쇼텀으로만 그냥 공모전 같은 거 있죠. 공모전 진짜 의미 없어요. 이거 되게 새로운 시각일 수 있는데 공모전 솔직히 의미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공모전 나가서 만든 프로젝트 그 이후부터 이직을 하나요? 그냥 상 받으면 끝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되고 계속해서 고치고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나가면서 생긴 레거시들을 치우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할 일이거든요. 근데 공모전은 한 번 나가면 여러분들 다시 안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중요한 역량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태 공모전 안 썼어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롱텀으로 혹은 이러면 이렇게 해서 창업이 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굳이 보지 않더라도 한 2년, 3년을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빙하고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빙하고 혹은 뭐 우리 소프트나 뭐 얍 이런 데 있잖아. 이런 곳에서 몇 년째 쓸 소프트웨어나 이런 어떤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게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릴리즈를 짧은 주기로 반복을 하고 반복해서 릴리즈를 하고 개선시키고 새로운 API 나오면 그런 것도 사용해보고 뭐 구조를 계속 개선시켜보거나 아키텍처를 바꿔보거나 그런 것도 해보는 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려면은 좋은 팀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만나는 건 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직 준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직 준비를 할 때 그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가 4학년 때 가서 잡 디스크리션 보고 좌절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와, 저런 걸 나한테 요구한다고?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가보세요. 지금 미리 네이버나 카카오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스타트업이나 뭐 해외 회사나 잡디스크리션 놓고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요구하는 이런 역량을 요구하는구나.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 가서 이제 잡디스크리션 봤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어. 잡디스크립션은 가장 최소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요구를 하는데 제의지도 완전 못하면은 그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미리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경험치가 되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성해보고 작성한 거를 저 같은 사람들이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력서를 첨삭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 서류로 넘어가면은 테크 인터뷰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테크 인터뷰는 아까 얘기한 그런 CS 관련된 거 한두영님의 세션이라던가, 그 페이지라던가, 혹은 뭐, 인터뷰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인터뷰를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끼리 결국 정보가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 나오냐. 그 인터뷰의 수준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도 알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공유받아서
이제 테크 목 인터뷰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빨리 달렸는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제 아래에 있는 멤버, 제 후배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지금 잘 풀어주고 있고 오늘 그 세션이 나왔어요. 유어슈의 로드 투 프로 여기 가시면은 1일차에 있는 디자인이랑 엔지니어링 세션 같은 거 보면은 아마 참고할 만한 게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디자인 시스템 세션이랑 그리고 뭐 그 힐트를 쓰는 이제 안드로이드 뭐 그런 어떤 개발기 이런 것들 전 되게 추천드려요. 그거 내일은 이제 뭐 프로덕트랑 이제 커리어 쪽 관련해서 나오니까 오늘 내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말한 거 이외에도 좋은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빨리 달리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제가 볼 때 오버된 것 같아요. 텍스트로 남기기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저한테 더 할 끊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Q&A 시간이 뒤에 있을 수 있다면 있는데 일단 시간이 오버됐으면 이걸로 끝낼게요. 네, 텍스트로 쓰진 않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저는 그 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창 시절 뭐 열심히 즐겨라 좋은 거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빡세게 사세요. 진짜 너무 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요 얘기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